이번에 도입된 교권 침해 직통번호 1395는 교원이면 누구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훈이쌤입니다. 새로운 각도로 인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세팅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교원 지휘 개정과 관련해서 한 3가지 정도 의견을 드려볼까 해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 적극적인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원 지휘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 교원 보호를 강화한다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9월에 개정된 교원 지휘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권보호위원회 처리 절차가 변경되었다는데요. 첫 번째는 교권보호위원회 처리 절차가 변경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3월 28일부터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이 되어서 진행이 됩니다. 학교의 교육과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사안이면 처리가 가능하고요. 학교의 업무 담당자가 동료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곤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동료 교원의 민원도 꽤 많이 접수가 되었어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동료 교원의 입장에서는 또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죠. 올해 3월 28일부터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이 되어서 교권보호위원회에 개최가 되는데요. 기존과 동일하게 내용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사안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서 서류화하는 작업을 업무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성된 서류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을 하게 되고 이 교육지원청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피해 교원의 지원 내용을 알려주세요. 두 번째는 피해 교원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은 특별휴가, 조퇴, 병가 이런 것들이 사용이 가능해요. 치료나 상담도 가능하죠. 이번에 도입된 교권 침해 직통번호 1395는 교원이면 누구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접수된 모든 사안은 학교별 민원 대응팀의 대처나 소속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서 관련한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후에 진행되는 세부적인 내용들은 시도교육청별 지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시도교육청별로 교육활동 보호센터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종 지원 과정에 약간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처리 방법은 비슷하고요. 이런 절차의 개선은 많은 교원들에게 힘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개선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절차에서 학교의 업무 담당자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큰 변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인지 즉시 적극 개입하고 교육 현장을 안정화해야 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나요? 다음은 예상되는 문제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되어 진행되죠.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점에 관하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방식의 변화를 살펴보면 학교에서 진행되던 학폭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경우하고 비슷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학교폭력 사안 처리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이후에 업무 담당자의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었거든요. 문서의 양도 1.5배에서 2배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관련한 절차는 더 복잡해졌고요. 이번에 조사관 제도가 도입되면서 업무가 일부 경감되나 했는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조사관과 함께 업무 담당자가 배석을 하게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교권보호위원회의 업무를 이관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업무 담당자의 업무 경감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도 비슷한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게 되는데요. 지역교육청에서 위촉된 위원들이 서류만 보고 해당 내용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죠. 서류는 더 정교해지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요. 업무 담당자의 업무가 정말 줄어들었는지 이 내용도 의문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수업과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들과 변화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적극적인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